지역화폐 동백전의 인센티브가 5%로 줄었고 1인당 이용 한도도 3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부산의 일부 기초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역시 혜택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4일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확진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일주일 전 확진자보다 1,500여 명 늘었습니다. 최근 낙동강 물건 매리 지점의 조류 경계 단계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돗물은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기존 자문위원단을 유치사절단으로 개편하고 그 위원을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지역화폐 동백전의 인센티브가 5%로 줄었고 1인당 이용 한도도 30만 원으로 축소됐는데요. 부산의 일부 기초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혜택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동구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이바구페이.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하고 인센티브는 10%를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16억 원을 편성했지만 지난 6월 기준 1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월 평균 1억 8천여만 원이 지급된 셈인데 단순 수치상 4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있음으로 해서 매출도 오르고 손님도 많이 오셨는데 지역화폐 축소됨으로써 장사가 조금 더 매출도 떨어지고 장사도 조금 안 될까 싶어서 심히 우려됩니다. 동구는 현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고심이 큽니다.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추가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축소할 수도 없어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 예산으로는 가기는 좀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추경에 한 2억 5천 정도를 편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정도로 해서 5%로 이제 갈 예정으로 지금. 남구 지역화폐 5,6도 페이는 8월부터 월 1인당 구매 한도를 30만 원, 인센티브는 5%로 축소했습니다. 남아있는 예산만으로 연말까지 지역화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현재까지 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축소는 이용자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대로 돈을 쏟아부을 수도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이 지역화폐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노력들 함께 좀 지역화폐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죠. 자영업자들의 휴업과 폐업도 반복이 됐습니다. 최근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물가 급상승에다 얼마 전 지역화폐 동백전의 혜택 축소 등 지역 소상공인의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돋보기 시간, 얼마 전 부산 소상공인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최송희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부산 소상공인 연합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먼저 소상공인 연합회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와 또 부산시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많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많은 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 정책들을 통해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 기억나는 정책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정책들은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여러 조건이나 절차들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업은 그 조건이나 절차가 한결 수월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소상공인들은 많으나 그 혜택을 일부 사람들이 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정보 부족으로 둘째는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네, 10% 캐시백 등 많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지역화폐 동백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8월부터 소비자들의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충전 한도와 캐시백도 절반으로 감소를 했고 이와 함께 가맹점으로 등록해야만 동백전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으로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그 동백전, 동백통 등 부산시에서 다양한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은 했으나 최근에 가맹점 등록이나 동백전, 충전, 한도, 캐시백 등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여러 혜택이 줄어들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동백전과 동백통 덕분에 소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한 소비 증가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소비의 감소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최근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재유행 등 이 소상공인으로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바람이 있다면요. 예, 올해 바람은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지고 쓰러진 소상공인들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발대식에서 선언한 것처럼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돕기 위해 소상공인 고충상담 게릴라 콘서트, 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 사업, 소상공인 플리마켓, 소상공인 건강지킴이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을 올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송희 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일)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4일 오전 0시 기준 부산에 하루 6,1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21만 28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전날 확진자 6,651명보다는 줄었지만 일주일 전 확진자 4,690명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이 늘어 21명을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5%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기존 자문위원단을 유치사절단으로 개편하고 그 위원을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유치사절단 개편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치사절단은 1차 회의를 통해 하반기 대회 유치교섭 활동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유치사절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위원들과 대회 유치교섭 전략을 검토하고 직접 유치교섭단 등을 파견해
박람회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낙동강 물금 메리 지점에 지난 6월 23일부터 조류 경계 단계가 발령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계 단계는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리터당 1만 세포수 이상 발생할 때 발령됩니다. 낙동강 물금 메리 지점의 남조류 세포수는 7월 25일 밀리리터당 14만 5,450개 발생하는 등 예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남조류에 의해 생성되는 조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2013년 먹는 물 감시 항목 지정 이후 최고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매일 취수원의 남조류 개체수를 검사하고 마이크로시스틴 5종에 대해 주 2회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돗물은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남조류 고농도 출현 이유에 대해 낙동강건역 강수량이 적어 물의 흐름이 지체됐고 수온 상승과 햇빛 등 영양물질 유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의 한 경찰관이 휴가 중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인명구조를 도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차량 전복 사고 영상이 공개됐는데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 전복돼 불이 붙었고 이후 한 남성이 터널 내부에 비치된 비상용 소화기로 차량의 불을 진화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휴가 중 사고를 목격한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박찬우 경장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피를 흘리고 있던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부산경찰은 급박한 상황에서 시민 구조에 나선 박 경장과 현장에서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4일 오전 1시쯤 사하구의 한 냉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내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게차 배터리 충전 중 접촉 불량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이 지난달 기초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해당 행위를 한 당원에 대해 징계했습니다. 시당은 영도구 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민주당의 도움으로 의장에 선출된 이경민 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영도구 의회는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3석이었고 재선 의원 중 나이 순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각 의장을 맡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이경민 의원이 당의 방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구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해당 의원에게는 당 화합을 위한 행보를 주문하며 향후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부산시가 민선 8기를 이끌어갈 4급 이상 인사를 오는 5일자로 단행합니다. 시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79명 중 77명이 자리를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 따라 2030 엑스포 추진단장은 조유장 관광마이스 산업국장이 맡고 유규원 강서구 부구청장이 자리를 옮겨 관광마이스 산업국을 담당합니다. 또 교통국장에는 정임수 기장군 부군수가 발탁됐고 해양농수산국장은 김병기 부산진구 부구청장이 선임됐습니다. 금정구가 폭염으로 인한 인재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무더위 속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구민을 위해 총 40개의 스마트 그늘막을 가동 중이며 67개소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또 지난 7월부터 대형 살수차를 동원해 간선도로와 서동시장 주변 등 주택가 밀집 지역에 물을 뿌리면서 도로 온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키트 500세트를 배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재난도우미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환자를 초청해 입원과 치료를 지원하는 해외 환자 나눔 의료 행사가 7월 말부터 부산 지역 의료기관 5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리고 의료관광 홍보를 위해 해외 환자 나눔 의료를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입원과 치료를, 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 이번 사업을 통해 러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중국, 부탄 등 9개국 43명의 외국인 환자가 치료받았으며 올해는 동아대학교 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등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